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은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 때문이다. 자, 이번 시간에도 Fit for Life,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여러분, 제인 플랜트라는 암 환자의 책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인 플랜트가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만 하는 이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 계십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는데요. 제인 플랜트는 계속적으로 유방암이 재발되고 계속 전이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병이 왜 재발되고 전이되는지를 알지 못하다가 드디어 영양의학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만 하는 이유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인 플랜트가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만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나 모든 암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특별히 호르몬성 암들, 남성들이 갑상선암이나 이런 남성들은 전립선암 그리고 또 갑상선암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노만 워커박사라는 분은요 109세까지 생존하셨습니다. 근데 노만 워커 박사의 평생의 연구 주제는 뭐였냐면 이 우유가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 요소라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노만 워커 박사의 연구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유에 포함된 이것이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는 몸속에 점액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는데요. 피를 끈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혈액을 산성화시켜서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유는 특별히 혈액을 산성화시키는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도록 몸속에 점액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유의 화학적 성분 구성은 모유의 화학적인 성분 구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별히 신장 내에서 생기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레닌과 또 요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 이 효소들은 대부분 3살이 되면 싹 다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유에 있는 대표적인 단백질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제인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가정 시간에 배우셨죠? 우유의 대표적인 단백질 카제인. 모든 젖에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제인이 30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몇 배요? 왜 남성분들이 하루에 2잔씩 우유를 드시면 전립선암이 촉진되는지, 왜 여성분들이 허투나 호르몬성 유방암이나 삼중웅성 때문에 가슴에서 농이 줄줄줄줄 나는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다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제인이 300배나 많이 들어있고요. 3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무려 300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소의 커다란 뼈의 발육을 위해서 카제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카제인은 위장 안에서 응고돼서 크고 질기고 빡빡하고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 응유를 형성하는데 특별히 소에는 4개의 위장으로 구성된 소의 소화기관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위장과는 다르죠. 소는 위장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이 두껍고 끈적이는 카제인은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웁니다. 몸은 어떻게든 이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에너지를 끌어갑니다. 불행하게도 이 끈적끈적한 물질의 일부, 카제인의 일부는 굳어져서 창자의 내벽에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당연히 다른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려요. 결국 장이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또 우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이 몸에 상당히 많은 독성 점액을 남깁니다. 이 독성 점액은 산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나중에 그것이 처리될 수 있을 때까지 몸의 한쪽에 꼭 처박혀서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먼지를 털어내기 전에 여러분 김치 담글 때 풀 쓰시죠? 감자풀도 쓰시고 풀 쓰시죠? 풀 써보셔서 아실 겁니다. 풀을 써가지고 모든 가구 위에 한번 발라보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 하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먼지털이로 모든 가구 위에 풀을 쓴 거 위에다가 부은 거 위에다가 먼지를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가 털리겠습니까? 쌓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유와 각종 치즈와 또 요거트나 요플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인 우리 몸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악유 역할을 해요.
독소가 쫙쫙 몸에 달라붙도록 악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체중 감소가 아니라 체중 증가로 직결이 됩니다. 자, 목공 작업을 하실 때 악교풀이 하는 역할을 연상하신다면 우리 몸속에서 카제인이 하는 역할을 몸속에 있는 세포가 쫙쫙 나가지 못하고 달라붙도록 악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9세까지 살다간 노먼 워커 박사의 평생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제 내분기계 전문가로 인정받는 이 노먼 워커 박사는 갑상선암 환자들이나 이런 전립선 또 유방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시면서 결론은 뭐였냐면 노먼 워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은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 때문이다. 이 호르몬성 암, 전립선, 유방암,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우유에 있는 카제인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제품은 심하게 가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페니실린이나 각종 항생제가 바글바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가능하면 약을 적게 복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양 첫째 시간에 배우는 게 모든 약은 독약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면 약을 적게 복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분해하고 제거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지에서 홈버그와 오스터 홈과 같은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 결론을 냅니다.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젖소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일반적인 관행 때문에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드롭 레지스턴트 살모넬라 from animals fed antimicrobials 항생제를 먹인 동물들에게서는요, 이 살모넬라의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항생제를 먹인 이 동물들. 그래서 성장 촉진제로 사용하는 젖소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인간의 몸에 치명적인, 그래서 삼중음성 유방암이나 또는 허투, 호르몬성 유방암 환자분들 이 가슴에서 농이 줄줄줄줄 흐르고 막 이 몸이 썩어 들어가고, 제가 이게 27년 동안 유방암 환자를 보면서 과거에는 유방암이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현재 유방암은 뭐 삼중음성이나 호르몬성 또는 그 허투 이런 유방암 환자들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가슴에서 농이 줄줄줄줄 나서 방에 들어가면 썩는 내가 나고 온 가슴이 한쪽에 다 패일 만큼 굉장히 그 염증의 진행 상태가 상당히 빠르고 재발 전이가 신속하고,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이 항생제 내성이 생긴 이러한 그 항생제를 먹은 동물들에게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사육 암소들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이후에 이 암소의 젖을 먹은 17명의 사람이 질병에 걸렸고 한 사람은 사망했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제인 플랜트가 유방암에서 낫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여자는 반드시 우유를 끊어야만 합니다. 여자뿐만이 아니죠. 남성분들 전립선암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주제에 관한 사설에서 이 잡지의 선임 편집자인 스튜어트 레비 박사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도박행위를 중단할 때가 확실히 왔다. 비록 과거에 가축을 생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항생제 투여의 결과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 오늘날 수십만 트럭분의 항생제가 바로 여러분의 몸속에 투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행위가 끝도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자, 유제품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항생제뿐만 아니라 몸에서 점액질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에 혈액에 점액질이 형성됐다는 것은 혈액이 굉장히 산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암의 기전에서 이 암이 되는 기전은 뭐냐면 우리 몸에 혈액이 날마다 이 산성화되면서 암이 발생되는 그러한 기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에서의 점액질이 형성이 되면 그것이 산성화되면서 여러분에게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제품이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에 점액을 만들어서 소화를 매우 더디게 합니다. 절대 필요한 소화 에너지가 항상 탕진돼 버려요. 이 상황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몸에 지나치게 점액질이 많이 형성이 되면 체중 감소는 2배, 3배 더 어려워지겠죠. 자, 몇 마디 말만 하면 코 뒤에 있는 점액을 내보내려고 목 뒤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알러지 비염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고 얘기하다 보면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죠. 제가 장난칠 때 곧잘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그런 분들을 만나신다면 유제품을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꼭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는 알러지 비염이나 이런 데는 우유 유제품이 지배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제품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가장 노골적으로 이 일을 제기한 박사님 중에 하나가 바로 윌리엄 앨리스 박사입니다. 앨리스 박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고 42년 동안 우유에 관련된 문제에만 몰두하시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앨리스 박사의 결론은 뭐냐면 우유 유제품과 심장질환과의 상관관계, 비례적인 관계, 우유 유제품과 관절염 류마티즘의 관계, 우유 유제품과 알레르기 아토피 이런 알러지 리액션의 관계, 또 편두통 사이의 연관성은 상당히 비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우유와 유제품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는 압도적인 증거는 넘치고 넘친다. 여러분 비만은 그냥 뚱뚱한 귀여운 정도가 아닙니다. 비만은 뭐냐면 여러분 몸에 독소가 가득 차여 있다는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42년을 걸친 의사생활 동안 나는 환자들에게서 25,000번이 넘는 혈액 검사를 했다. 이 검사를 통해 유제품을 먹는 성인들은 우유 유제품을 먹지 않는 성인들보다 영양분의 섭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담적 증상 있는 환우분 오셨는데 담적이 뭡니까? 우리 몸에 독소가 가득 차 있어서 소화기 계통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대장이 주물러 주지를 못해요. 연동 운동을 못해요. 오늘 딱 몸을 보니까 그분이 그래요. 대장이 연동 운동을 전혀 주무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얹힌 것처럼 체증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주 일반적인 담적 증세가 나타나죠. 소화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카제인이 들어가면. 자, 영양분의 섭취 능력이 떨어지면 항상 피곤하고 왜 피곤한지 아세요? 소화되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몸속에 있는 에너지 딱 끌어다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간 환자분들이 계속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안 좋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과일식을 해야 되면 해독을 해버리니까 해독하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냐면 치료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라는 개선문에 들어가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것이다. 뭐가요? 우유를 계속 마시면서 여러분의 혈액에 점액질로 계속 끈끈하게 만드신다면 여러분이 질병이라는 개선문에 들어가는 특급 열차를 지금 타셨다는 것입니다. 유제품은 아무리 잘 배합해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어떤 것이든 농축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농축 음식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이 주된 이런 음식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주로 먹이던 음식들이 여기 다 공개되고 있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음식들입니다. 우유 유제품, 요거트, 요플레, 또 뭡니까? 콘프레이크에 우유에 말아서 먹이는 거 굉장히 건강식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먹였던 음식들 알고 봤더니 내 남편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우리 아이 빨리 보내는 10가지 방법에 포함되는 그런 소스라는 것입니다. 그런 레시피라는 거예요. 우유는 케이크나 쿠키 혹은 시리얼과 함께 소비되기 때문에 모두 적절한 음식 배합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배합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배합인 거 공부하셨죠. 게다가 진짜 탄수화물도 아니고 가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들. 자, 유제품은 그것만 먹어도 몸에 충분히 장애가 되는데 다른 음식과 부적절하게 배합이 되면 그것은 몸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유제품에는 요구르트가 포함됩니다. 와! 뭐라고요? 요구르트가 유제품이라고요? 여러분 요구르트 좋은 줄 알고 맨날 식당에 가시면 요구르트 이거 건강한 거예요. 마시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요구르트가 유제품에 포함된다고요? 요플레가 유제품에 포함된다고요? 요구르트도 유제품이라고 말합니다. 요구르트는 절대 건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구르트를 먹어서 생기는 좋은 박테리아는 우리 몸이 잘 알고 있어서 이미 저절로 충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다 우유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제하시라는 겁니다. 만일 그래도 유제품을 꼭 드셔야 되겠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적절히 배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유는 절대로 다른 음식과 같이 먹지 말고 그것만 따로 드시는 게 그나마 생명을 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점액을 형성하는 음식이고 뭐가요?
가장 혈액을 여러분들이 끈끈하게 만들어서 점액질로 만들어서 산성화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우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임플란트가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만 하는 이유를 쓰게 된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점액을 형성하는 우유 속에 있는 카제인 성분, 다른 어떤 것과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치즈를 먹기 원한다면 그것을 잘게 썬 다음 순수한 채소 샐러드에 넣거나 녹여서 채소 위에 이거는 차선책이라고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키죠. 노란색 치즈는 화학 염색제에 담가둔 데다가 무시무시한 트랜스 지방과 혼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못 믿겠다면 지금 노란색 치즈를 사다가 포장지 뒷면에 재료 함량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치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얼만큼 좋아했냐면 학창 시절엔 치즈라면을 먹을 정도로 그 느끼한 라면에다 치즈까지 넣어서 먹을 정도로 제가 치즈를 좋아했었고 또 치즈케이크를 좋아했었는데 제가 건강식을 하고 나서 치즈가 전신을 중독시킨다는 이러한 그 연구 결론들을 보면서 치즈를 딱 끊었다가 몇 년 전에 제 이제 후배가 오면서 이대 앞에서 치즈케이크 제가 좋아하던 치즈케이크를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점을 먹었다가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다 돋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즈가 전신을 중독시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큐를 좀 보시면서 결론을 좀 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Yeah, milk is a risky food for human consumption. As a pediatrician, I see on a daily basis children suffering from conditions that are linked or associated to dairy consumption, such as eczema, acne, constipation, acid reflux, iron deficiency, anemia. Cow's milk protein is the most allergenic food. People say, well, no, I want hormone-free, not injected with bovine growth hormone. But milk is this hormonal fluid, so it's just packed with sex hormones and natural sex steroid hormones like estrogen, progesterone. In fact, doesn't matter if it's conventional milk, doesn't matter if it's organic milk. Milk without hormones, it's an oxymoron. Organic dairy has just as much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and galactose and all the things that you don't want as conventional dairy. Dairy products in general have a lot of other products associated with it, not the least of which is pus. I mean, they actually have laws limiting how much pus you can actually have in a milk and still sell it. I believe it's like 750,000 pus cells per cc. Because, I mean, you wouldn't want too much pus and it would be like pure pus. People might object. In fact, you could think of cheese as kind of coagulated cow pus, if you will. 굉장히 정말 저는 이걸 실감합니다. 제가 삼중음성 유방암하는 분들을 이제 농이 너무 많이 나와서 드레싱을 종종 하다가 그 농을 닦으면서 그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통증 가운데서 정말 울어요, 그분들이. 정말 가슴 한쪽이 완전히 다 드러날 만큼 진행 상태가 상당히 심해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런 암을 유발하는, 이런 안타까운 암을 유발하는 매개체가 되는 우유라든가 계란,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 폴 포러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유는 인간이 먹기에 위험한 음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아이들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그리고 남편 출근할 때마다 계란 후라이 하나에 토스트빵에 우유 따뜻하게 데펴서 들이셨다면 이제 우리의 가족을 죽이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우유는 인간이 먹기에 위험한 음식이에요. 수학과 의사로서 저는 매일 유제품 섭취가 원인이거나 관련이 있는 아동 환자를 만납니다. 특별히 습진이나 여드름, 변비, 위산역류, 철분 부족, 빈혈. 예, 우리 지금 이 재생불량성 빈혈, 이거 철분 부족, 이 헤모글로빈 수치 떨어지는 거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유제품 섭취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유 단백질은 특별히 알레르기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요새 알레르기, 피부 아토피 때문에,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죠. 너무 괴로워서.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 가장 큰 원인이 아토피나 알러지 리액션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뭐냐면 우유에 있는 성분이 바로 우유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카제인 성분이요. 닥터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는 소의 건강한 우유를 원해. 우유가 그 호르몬 자체입니다. 호르몬성 암에 걸리신 분들은 호르몬 자체인 에스트로겐과 프롤락틴을 성장시키는, 촉진시키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긴장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야, 콩 먹으면 이거 에스트로겐 촉진되는 거 아니야? 석류 먹으면 막 에스트로겐 촉진돼가지고 막 유방암이 더 커지고 뭐 자궁암 난소암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긴장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은 가장 큰 매개체가 되는 우유에 대해서 우유는 호르몬 자체입니다. 프로락틴과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 자체입니다.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유나 아까 올게닉이나 이 컨벤셔널이나 유기농 우유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없는 우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기농 유제품도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갈락토스 등 바람직하지 않은 성분이 일반 유제품만큼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제품은 이와 관련해서 다른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자, 닥터 엘렌 골드해머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우유에서 검출되어도 되는 젖고름의 최대량을 규정한 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전히 판매되고 CC당 75만 개의 고름세포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젖고름을 많이 섭취하는 걸 원치 않을 테니 그들은 젖고름의 존재는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What the Health 다큐에서 제가 소에 대해서 이 강의하면서 소 이렇게 사육할 때 사육사들이 소를 이렇게 할 때 보셨죠? 다리를 뚝질 이렇게 빼촉한 걸로 눌렀더니 농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마치 우유가 쏟아지듯이 고름이 줄줄줄줄 쏟아지는 거 보셨죠? 항생제, 살충제, 바글바글한. 자, 여러분은 젖고름을 많이 섭취하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까 젖고름의 존재를 부인하시지만 여러분 치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하시자면 치즈는 바로 응고된 소의 젖고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아직도 실감이 안 되세요? 저는 이 다큐 보고 굉장히 실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좋아하시는 빵에다 치즈 살짝 녹여가지고 기가 막히죠? 쫙쫙 달라붙고. 예, 지금 벌써 침 흘리시는 분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못해요, 황 선생님. 네, 치즈는 바로 응고된 소 젖고름이다. 예,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우유와 또 계란이 얼마나 여자가 왜 우유를 끊어야만 하는가? 우유 속에 있는 카제인 성분이 바로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 요소가 된다는 거, 그런 촉매제가 된다는 거, 평생에 연구하신 노만 워커 박사님의 이 연구의 결론이었고, 제인 플랜트가 이 끊임없이 이 암이 재발되는 가운데 자신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전이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우유를 끊었더니 해소가 되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몸에 발암물질이 되는 계란이나 우유 사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또 오늘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는 자.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건강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네,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건강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 주시고 따라서 우리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선아, 너 건강해질 수 있어. 하늘마을에 가서 너 잃어버린 건강의 법칙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단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기 오셔서도 굉장히 번잡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막 밖에 수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직도 혼돈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혈압의 항상성, 체온의 항상성이 일정한 상태를 항상 체온과 혈압을 유지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들쑥날쑥 하와이로 갔다가 오늘은 미국으로 갔다가 오늘은 아프리카로 갔다가 왔다 갔다 산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영적인 항상성, 호미오스테시스, 항상 일정하게 내 마음 불안해, 내 마음 꿀꿀해, 내 마음 심란해가 더 이상 아니고 내 마음 심란해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이 평안해. 이 모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평안한 모드. 이제 진리에 대한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드로 직진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결론은 생명입니다.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도록 허용한다면 만일 우리에게 기도할 욕망, 그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과 대화할 욕망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늘마을에 오셔서도 아직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의 세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지존자의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하신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람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계시지 않고 세미하게 여러분의 말씀 속에 저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천연계를 통해서든 성령께서 세미하게 너는 이렇게 살면 건강해질 수 있어. 용기야, 용기를 잃지 말아라. 이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늘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참고 인내하게 하고 하늘의 봉사를 재빨리 인식하고 이해하게 하고 사단의 이 마귀의 계계를 신속하게 분별하게 하고 죄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게 해줄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기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에 들어가시려면 여러분이 이 은혜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야 이게 좋대. 야 저기 그 우렁이 좀 먹으러 갈까? 우리 이번에 나가면 저기 꽃게 좀 먹으러 갈까? 영도 꽃게 다 좋은 거 어디 있는 줄 알아? 야 우리 집에 와봐. 내가 이거 좀 줄게. 그래가지고 여기 끝나고 나셔서 집에 가셔서 2주 만에 병원에 실려가신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마귀의 계계를 신속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용서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 죄가 제거됩니다. 이제 서울에 검사하러 갔는데 갑자기 짜장면집 앞을 지나가는데 와우, 그 돼지고기 자글자글 볶은 기름 냄새가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지. 그래가지고 그 짜장면을 먹으러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막 이렇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건강법칙 배운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짜장면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무엇하라? 보라! Behold! 이때 여러분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보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나의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은 보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 속에서 죄가 제거자 takes away the sin 내 죄가 가져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뚜껑 올라올 때 나를 뚜껑 올라오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 뚜껑을 잠재워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뛰어가셔야 돼요. 그게 보는 경험입니다. 보는 경험. 아셨죠? 자꾸 뚜껑 올라오게 하는 시어머니 자꾸 맞짱 뜨지 마시고요. 자꾸 뚜껑 올라오게 하는 이 마누라하고 맞짱 뜨지 마시고 무엇 하셔야 되냐면 그때 용기 선생님하고 자꾸 붙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되냐면 그때 내 뚜껑을 잠재우실 수 있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내 죄를 가져가십니다. 막 뚜껑 올라오고 흥분되고 이 분노가 치솟아오는 그 분노라는 마귀를 싹 가져가십니다. 이건 다혈질인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께서 싹 들어오십니다. 내가 이 억제할 수 없이 막 흥분되고 막 분노라는 마귀가 막 나를 격정에 휘몰아치게 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시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딱 바라보시면 내 흥분된 마음, 내 이 억제할 수 없는 이런 분노라는 마귀를 싹 잠재워 주십니다. 경험해 보세요. 그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 빛은요 이거 3.58짜리 이 라이트보다 더 강력한 빛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비추실 때 그 빛은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조명보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 조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밝아져요. 이런 조명빨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마음에서 자아가 비워지고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뚜껑 열릴 때 내가 어떻게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자꾸 바라보는 경험을 하시면 이렇게 이거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얘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얘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얘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원뿌리에 접붙이셔야 됩니다. 맞죠? 예,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번 낭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날마다 이 뚜껑 올라올 때 그 뚜껑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그대가 홀로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라도 나의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뭐 하는 습관이요? 누구랑요? 옆방 언니하고 막 뚜껑 열린 얘기? 그거 하라고요? 여러분 뚜껑 열리실 때 자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 주실 수 있는 주님과 나의 주님과 이야기하는 습관을 좀 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습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도움과 힘과 빛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마음속에 계시는 마귀? 생활 속에 계시는 마귀? 예, 맞습니다.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생활 속에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여러분이 항상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해서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강의 비결이고 안전의 비결이고 여러분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